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틀 전에 단행이 된 검찰 고위직 인사,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검찰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죠.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은 이건태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십니다. 연결해가지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건태입니다. 네, 제가 어제 이건태 변호사께서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숫자 인사폭은 뭐 평상시와 비슷한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문책이다.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회 나와가지고 이게 균형 있는 인사였다. 통상적인 정기 인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인사 시점에 대해서는 네. 그 검찰 검사장 간부들 인사는 네. 인사 수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 네. 뭐 딱히 정해진 날짜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검사장 자리가 6자리가 비어 있었고 네. 또 조국 전 장관 사퇴한 이후에 장관 자리가 공석이어서 추 장관님 입장에서는 빨리 시급히 조직을 추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비리 의혹 수사가 전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했고 또 최근에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또 앞으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될 시점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의지와 태도 평가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인사 시기는 인사 수요가 있어서 한 적절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인사 내용 면에서 볼 때 다른 인사는 뭐 일반적인 인사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좀 특이하게 보여진 게 대검의 그 참모들 중에 대검 차장검사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또 반부패 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형사부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조부장이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이렇게 난 부분은 이런 그 일반적인 그 인사 그 경로로 볼 때 좌천성 인사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좌천이다 이거죠. 예. 근데 다만 이제 대검 인사 중에 공공수사부장이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간 것은 이것은 그 그냥 일반적인 인사이지 좌천성으로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네. 근데 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게 의견 청취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장관 말을 안 들었다. 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직권 남용했다. 그리고 검찰법 위반했다. 의견 청취를 안 한 거 위반했다. 양쪽 입장이 완전히 극단적이에요. 달라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검찰청법 34조 1항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이제 대통령에게 인사 제청을 할 때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총장의 의견을 들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이지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또 의견을 듣는 절차나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가지고 총장한테 제안해서 의견을 드려야 되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검사 인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이고 장관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그 국회에서 밝힌 바를 보면
인사 전날에도 그랬고 인사 네. 당일날에도 총장에게 의결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그 방법에 있어서 총장과 견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총장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고 네. 거듭 줬기 때문에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이제 그 추미애 장관 표현에 따르면 명을 거역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이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다. 그래서 필요한 대응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얘기는 이게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장관이 총장에게 인사기한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총장이 장관에게 그 인사기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그 요구에 불응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검찰청법에 규정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아무리 총장이라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위계 질서를 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하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계 질서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베에서는요,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알아서 나가라 이번 인사를 보면은 그런 네. 신호로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예.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대검의 간부들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가 진행이 됐지만 네. 지금 일선 수사를 했던 중앙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고 네. 또 서울 동부검사장은 검찰국장으로 발탁을 했거든요. 그거는 승진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이제 검찰국장으로 발탁한 것은 예. 그분 동급이지만 예. 검찰국장 자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탁이죠. 예, 예. 그렇다면 대검 간부들에 대해서 그간의 수사 지휘를 네. 인권적인 측면에서 네. 또 검찰 개혁적인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판단해서 그런 이제 자천성 인사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앞으로 인권이나 그 검찰 개혁 측면에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지. 네. 총장에게 나가라 이런 정도 요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윤 총장이 사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예상되지는 않은 모양이세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저는 이제 그간의 이제 인권 측면에서 검찰 네. 개혁 측면에서 네. 좀 부족했다고 하는 이제 경고를 이번 인사를 통해서 참모들 인사를 통해서 한 것인데 네. 이것을 이제 윤 총장께서 이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인권과 검찰 개혁 측면을 보다 더 열심히 해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것이 국민에게도 검찰 조직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제 하태훈 고려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 예. 이번 인사가 좀 과했다. 이게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과했다. 이제 검찰총장의 이제 참모들을 다 쳐낸 내용이 돼버렸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이번에 이제 고등검사장 승진이 5명, 예. 검사장 승진이 5명에서 합계 10명의 이제 승진이 있었는데요. 예.
검사장 자리 10명이 승진 수요가 발생을 하면 네. 자연스럽게 연쇄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검의 참모들도 다 검사장들이니까 네. 그게 자천 인사든 승진 인사든 승진성 인사든 아니면 그냥 수평 이동인 간에 대검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를 가지고 네. 윤 총장의 그 선발을 자르는 인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인사 폭이 그 승진 인사가 10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에서 나오는 우려는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관련된 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하명 의혹 수사도 있고 유재수 관련된 수사도 있고요. 예. 요 부분이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휘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네. 지금 일하는 검사들이 그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네. 또 수사라고 하는 것은 증거와 법리로 하는 건데 네. 지휘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사에 차질이 있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검찰이라고 하는 그 업무 특성 그것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차장 검사 인사도 있을 것이고 부장 검사 인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검사 인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요 부분에서 지금 수사 라인을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검사장급, 그러니까 고검장급 검사장급에서 10명이 승진이 됐고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제 인사가 그러면 차장들이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네. 그러면 또 그 후기수 차장들이 또 중앙지검에 있는 차장들이 이제 또 이동을 한다든지 네. 또 그러면 지방에 있는 그 부장들이 또 서울로 올라오든지 이렇게 이제 계속 전진 인사가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그것이 중요한 수사는 중요하지 않은 수사든 간에 네. 이동 수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과거에도 중요 수사를 하는 중에도 인사 이동에서 부장이 바뀐다든가 차장이 바뀐다든가 이런 일은 흔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 장관께서 차장과 부장 인사를 이번에 어떻게 할지 네. 그것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차장과 부장의 인사 이동 수요는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차장과 부장도 동기들은 다 전진 인사가 돼가지고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는데 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라고 하면 그 본인들도 불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팀은 계속 부장과 차장을 거기 남길지 네. 아니면 원칙대로 그냥 움직일지 네.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기들이 다 움직이면 네. 본인도 움직여야지 인사 자체로 하면 그 본인한테 그건 이익인 거거든요. 네. 동기들이 한 발씩 나아가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네. 그건 본인은 인사 측면에서 보면 좀 불이익인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부장 검사가 바뀌면은 뭔가 수사 진행상 실무적인 차원에서 뭐가 좀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다 겪어보신 일이니까. 이제 부장이 바뀌면 예. 기존에 이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부장이 바뀌면 그 검사들이 새로운 부장한테 네. 그간의 그 진행된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네. 그러면 그 부장이 그것을 보고를 받고 그 수사라고 하는 게 네.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제명도 비슷하고 수사하는 기법도 비슷하고 네. 증거 판단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 금방 검사들로부터 부장이 보고를 받으면 금방 업무 인수가 됩니다. 예. 특별히 문제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건태 변호사였습니다. 문자가 되게 많이 오네요.
3686님이 정권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민생을 위한 수사는 안 하고 청와대만 털었으니까 누가 봐도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반대로 CHO5912님이 수사 중인 사건 담당자들을 바꾸는 것이 맞는 일이냐, 이런 입장을 또 보내주셨네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 상황이 추가 인사가 어떻게 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경래 최강사 1부는 여기까지 하죠. 잠시 후 뉴스 듣고 8시 5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